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 출정식에서 열변을 토하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갑자기 세월호 참사를 입에 올립니다.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아름답다고 하고 산자를 욕되게 하는 더러운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 세월호처럼 돼선 안 된다며 4년이 지났으니 다른 곳에서 추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죽음의 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김지아 시인이 그래서 이제 칼럼 제목으로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고 하는 칼럼을 써서 이제 아주 큰 파문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를 두고 그게 죽음의 굿판이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저 표현은 100번 양보에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직도 저 슬픔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저 슬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죽음의 굿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정당들에서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믿을 수 없는 망언이다. 지지율 폭락에 정신줄마저 놓아버린 것 아니냐.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성을 상실했다. 속고 대죄하고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아무리 선거철이라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 정의당, 세월호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는 세월호 이 추모공원이 선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근데 재종길 현 시장이 공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천된 후보가 윤화섭 후보인데 안산시장 후보로 됐는데 이미 재종길 현 시장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전해철 의원 등과 함께 안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화랑 유원지의 일부예요. 다 쓰는 것도 아니야. 일부 지하로 만드는 추모 공원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다른 쪽으로 바뀌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된다라든지 뭐 등등의 그 약간 반대의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화랑 유원지에 봉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겠다고 이민근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만약에 안산시장이 바뀌면 그 화랑 유원지에 있는 세월호 추모공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사라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일단은 좀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산에 마련되는 것이 추모공원이 아니에요. 4.16 생명안전공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가 추모시설 일구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생명안전공원을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안산 경제가 상당히 저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련회도 할 것이고 방문도 할 것이고 단체들이 다 또 방문할 것이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현장학습 가는 거죠. 체험학습도 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사실은 선거 쟁점으로 돼 버렸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안산 시민이 있다라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안산시장이 되더라도 취소 못합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거고요.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 못하고요. 이거는 단 선거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31일 날 김문수가 출정식을 하면서 죽음의 굿판 걷어라.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 걷어라. 이렇게 지금 촉구했거든요. 그 엄중한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시장 선거에서 고작 선언한 게 4.16 지금 그 천막 서너 개 있는 광화문의 추모시설 걷어라고 소리를 높였거든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고 그 두려운 것이 지금 선거에 쟁점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자기 지역당이 서울에서까지 김문수가 이렇게 선언할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안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안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틀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화랑 유원지 전체가 61만 평방미터예요. 61만. 예. 자, 들어보세요. 그중에 추모 공간이 2만 3천,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추모관, 그러니까 봉안 시설은 지하에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화랑 유원지 전체에서 30분의 1 정도를 안전공원으로 만들고 안전공원으로 하고 그 밑에 지하에 추모 시설을 만들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노란 마지기. 딱 지금도 노란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는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근데 이게 완성되는 게 계획이 현재까지는 2020년이란 말이에요. 막상 완성되고 나면 다 박수 칠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30분의 1이면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할 정도. 나는 또 훨씬 더 크게 지어진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안산 시민 중에서 안산에 이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분이 계시면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생명안전공원이 들었으면 반대한다는 이유는요. 딱 이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내 부인과 내 자식을 데리고 일요일 날 가서 피크닉 나가서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에 봉안시설이 웬 말이냐. 이 논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사실은 안산 시민 중에서 이것을 심정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내 부인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빛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15년, 20년 후에 고등학생이 되고 20대가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곳이라 더하기 경제 효과는 당연히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심정적으로 찝찝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안산 시민 중에. 하지만 이 찝찝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새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바꾸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불안전한 사회에서 안산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전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그렇죠. 작용할 수 있다면요. 그건 굉장히 자부심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안전으로 꾸며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유한국당은 북미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미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뉴욕 한복판에서 9.11 사태가 나서 거기를 지금 그라운드 제로라고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엄청난 규모의 메모리얼 파크, 그러니까 추모 공원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추모 공원이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교실 보존도 못하게 해서 그 조그마한 공원에다가 하겠다고 했고, 그 공원도 못하게 해서 이름을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그걸로 바꿨는데, 그마저도 야, 이름 바꾸면 돈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어르고 달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이런 말, 무슨 죽음의 구판 이런 말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자기가 쪽팔린 줄 알고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입 찢어지죠. 아, 진짜 천벌 받을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저희들 가슴에 또 쐐기를 박았고 또 다시 쟁점화를 시킨 것은 저는 이들이 범죄자와 친하기 때문이다. 안산시장 후보가 이렇게 다시 세월호를 논쟁화하는 것은 저는 그들이 가해자이고 그들이 가해자 편에 있고, 그리고 세월호의 참사를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 빨리 세월호의 참사를 잊어버려야 그들이 다시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쟁점화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김문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게 욕한 바 방송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산시장 후보와 김문수가 한 행위는 절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이제 자꾸 머릿속에다가 사람들이 공동묘지 같은 걸 형상화시키게 만드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흉불스러울 것 같다고. 나는 오히려 그 우리 아버지 묻혀 계시는 곳이나 살아온 세월에 비춰보면 그런 시설도 나는 되게 경건하고 좋던데, 그건 뭐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싫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봉안 시설은 지하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희생됐던 학생들이나 희생자분들이 5개, 6개로 찢어져 가지고 지금 봉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모아서 역사적인 유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바라본 관점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산을 대표할 만한 뭔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은 도시. 그렇죠. 공단이죠. 네. 네. 그 느낌밖에 없는 도시에 대한민국 안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2, 3년 후에 또 그게 다 완성된 후에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정말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가 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걸 또 선거 쟁점화시키는, 죽였던 세력이라면요, 나라면
침묵하죠. 죄송해서라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맞죠. 또는 조용히 침묵이라도 해주는 게 A죠. 그렇죠. 네, 최소한의 A입니다. 예, 다른 정당들에서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믿을 수 없는 망언이다. 지지율 폭락에 정신줄마저 놓아버린 것 아니냐.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성을 상실했다. 속고 대죄하고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아무리 선거철이라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 정의당, 세월호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는 세월호 이 추모공원이 선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근데 재정길 현 시장이 공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천된 후보가 윤화섭 후보인데 안산시장 후보로 됐는데 이미 재정길 현 시장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전해철 의원 등과 함께 안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화랑 유원지의 일부예요. 다 쓰는 것도 아니야. 일부 지하로 만드는 추모공원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다른 쪽으로 바뀌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결정해야 된다라든지 뭐 등등의 그 약간 반대의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화랑 유원지에 봉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겠다고 이민근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만약에 안산시장이 바뀌면 그 화랑 유원지에 있는 세월호 추모공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사라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일단은 좀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산에 마련되는 것이 추모공원이 아니에요. 4.16 생명안전공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가 추모시설 일구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생명안전공원을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안산 경제가 상당히 저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자유한국당은 북미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미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뉴욕 한복판에서 9.11 사태가 나서 거기를 지금 그라운드 제로라고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엄청난 규모의 메모리얼 파크, 그러니까 추모 공원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추모 공원이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교실 보존도 못하게 해서 그 조그마한 공원에다가 하겠다고 했고 그 공원도 못하게 해서 이름을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그걸로 바꿨는데 그마저도 야 이름 바꾸면 돈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어르고 달러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이런 말 무슨 죽음의 구판 이런 말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자기가 쪽팔린 줄 알고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입 찢어지죠. 아 진짜 천벌 받을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저희들 가슴에 또 쐐기를 박았고 또 다시 쟁점화를 시킨 것은 저는 이들이 범죄자와 친하기 때문이다. 안산시장 후보가 이렇게 다시 세월호를 논쟁화하는 것은 저는 그들이 가해자이고 그들이 가해자 편에 있고 그리고 세월호의 참사를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 빨리 세월호의 참사를 잊어버려야 그들이 다시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쟁점화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김문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게 욕한 바 방송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산시장 후보와 김문수가 한 행위는 절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이제 자꾸 머릿속에다가 사람들이 공동묘지 같은 걸 형상화시키게 만드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흉물스러울 것 같다고. 나는 오히려 그 우리 아버지 묻혀 계시는 곳이나 살아온 세월에 비춰보면 그런 시설도 나는 되게 경건하고 좋던데 그건 뭐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저런 거.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 출정식에서 열변을 토하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갑자기 세월호 참사를 입에 올립니다.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아름답다고 하고 산자를 욕되게 하는 더러운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 세월호처럼 돼선 안 된다며 4년이 지났으니 다른 곳에서 추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죽음의 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예. 그때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예. 김지아 시인이 그래서 이제 칼럼 제목으로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고 하는 칼럼을 써서 이제 아주 큰 파문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를 두고 그게 죽음의 굿판이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저 표현은 100번 양보해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직도 저 슬픔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저 슬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죽음의 굿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이기.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는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근데 이게 완성되는 게 계획이 현재까지는 2020년이란 말이에요. 막상 완성되고 나면 다 박수 칠 거예요.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30분의 1이면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할 정도. 나는 또 훨씬 더 크게 지어진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안산 시민 중에서 안산에 이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분이 계시면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생명안전공원이 들었으면 반대한다는 이유는요. 딱 이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내 부인과 내 자식을 데리고 일요일 날 가서 피크닉 나가서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에 봉안시설이 웬 말이냐. 이 논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사실은 안산 시민 중에서 이것을 심정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내 부인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빛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15년, 20년 후에 고등학생이 되고 20대가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곳이라 더하기 경제 효과는 당연히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심정적으로 찝찝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안산 시민 중에. 하지만 이 찝찝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새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바꾸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불안전한 사회에서 안산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전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그렇죠. 작용할 수 있다면요. 그건 굉장히 자부심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안전으로 꾸며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련회도 할 것이고 방문도 할 것이고 단체들이 다 또 방문할 것이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현장학습 가는 거죠. 체험학습도 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사실은 선거 쟁점으로 돼 버렸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안산 시민이 있다라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안산시장이 되더라도 취소 못합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거고요.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 못하고요. 이거는 단 선거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31일 날 김문수가 출정식을 하면서 죽음의 굿판 걷어라.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 걷어라. 이렇게 지금 촉구했거든요. 그 엄중한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시장 선거에서 고작 선언한 게 4.16 지금 그 천막 서너 개 있는 광화문의 추모시설 걷어라고 소리를 높였거든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고 그 두려운 것이 지금 선거에 쟁점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자기 지역당이 서울에서까지 김문수가 이렇게 선언할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안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예. 이미 결정된 사항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게 안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틀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화랑 유원지 전체가 61만 평방미터예요. 61만. 예. 자, 들어보세요. 그중에 추모 공간이 2만 3천,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추모관, 그러니까 봉안 시설은 지하에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화랑 유원지 전체에서 30분의 1 정도를 안전공원으로 만들고 하고 그 밑에 지하에 추모 시설을 만들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